네, 첫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매수가는 95,000원에 보유 비중은 50% 들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에 하루 동안 무려 25%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NC소프트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흐름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펄어비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배경의 이면에는 사실 펄어비스 자체적인 흐름으로 좀 보기보다는 이 펄어비스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NC소프트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블러드 앤 소울 2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NC소프트는 급등이 나왔다가 막상 출시돼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해서 시장에서 아주 혹평이 쏟아진 케이스고 그 반사의 이익을 사실 지금 펄어비스가 다 이렇게 가져갔는데요. 보니까 95,000원에 사셨네요.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차트 한번 잠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5,000원이면 이렇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장대 양봉 나오고 윗골이 다른 형태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작년도 한 11월부터 4만 원에서부터 지금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0%가 올랐죠. 이 기간 동안에 150%가 올랐는데 요즘 종합주가지수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밀린 거라든가 조정받았던 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목금 세게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이미 터진 상태고 이 거래량이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시지만 조합이 있죠. 그렇죠. 두 가지가 조합이 있는데 신고점이 나아가면서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터뜨렸다. 그러면 어떤 호재가 있어가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역사상 신고점인데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더 간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바닥에서 그랬으면. 네. 땅바닥에서 주가가 신저점이거나 연중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손바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큰 손들이 바뀐 거죠. 떨어질 때도 안 팔고 중간지에서 버티고 있다가 신고점이 종합주 가격이 신고점 나왔는데 거래량이 역사상 최고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펄어비스처럼 그러면 강력한 손바뀜이 있었으니까 거래량이 나왔겠죠. 주가도 신고점이고 그러면 신규 매수자가 잘 산 거겠습니까? 4만 원, 3만 원에서 사 있던 사람들이 잘 팔은 걸까요? 잘 판 거 같은데요. 네,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샀으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판 사람이 잘 팔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역사상 터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터졌다는 거는 잠겨있던 땅바닥에서 장기 투자했던 숨어있던 물량들이 그동안 매매를 안 하다가 갑자기 확 매매가 일어나니까 거래량이 터진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상담해 주신 분은 95,000원에 50%를 사셨어요. 물론 이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접근성 그리고 게임의 이제 흐름의 변화들 이제 예전의 게임들에서 이렇게 펄어비스의 이렇게 종류들로 움직일 때 꽤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세게 물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95,000원인데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가격이거나 50%인데 30% 이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갖고 있어가면서도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격 부분에서 접근해서 일단 가격 접근에서 실패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진짜 좋고 실적이 좋아지면 떨어질 때마다 더 모아가야 되는데 50%인데 더 모아갈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좋은 종목이니까 적어도 절반 정도는 가격 매력 있을 때 모아가야 되는데 그럼 25% 사야 돼. 50%니까. 그럼 75%가 되면 말 그대로 지금도 몰빵인데 더 몰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주식은 더 간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가격 접근해서 어차피 이 가격에 신고점 나왔을 때 붙은 건 단타로 붙으신 거잖아요. 근데 단타답게 손절 타이밍도 지금 못 하셨고 두 번째로는 비중 조절도 실패하셨고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좀 리스크한 지금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펄어비스 종목 자체의 변동성이라든가 한번 슈팅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접근은 좀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좀 실패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 단타면 단타답게 저는 손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손절 라인도 좀 지나가신 것 같은데요. 예, 깔끔하게 손절하고 판을 좀 다시 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매도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 종목 너무 고점에 사셔가지고 일단 매도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는 82,500원에 보유주 비중이 역시나 높습니다. 70% 들고 계신데요. 시장은 반등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금 좀 미끄러진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도 이 똑같은 자리에서 삼성전자 종목을 쭉 상담해 가면서도 여러분들께 지금 매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더불어서 이 종목 상담을 꼭 해야 된다. 그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이라든가 우량주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격을 이제 가격이라기보다는 종목 자체를 보고 사셨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빠졌을 때 네. 사람들이 그걸 견디기가 참 어려우세요. 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은 주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끝까지 못 보고 저기 하실까요? 네, 그게 왜냐하면 주식에서 내 주식만 괜찮아도 다른 주식이 올라가면 내 좋은 주식 당장 버리고 다음 주가 당장 그런 현상이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개별 종목장들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시장의 반등을 넘어서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다고 보면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 안 사고 있다 갑자기 확 달라붙거든요. 뒤늦게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 종목 그러면 종합은 1%밖에 안 올라도 종목들은 4, 5%씩 올라요. 그래서 개별 종목장에 오게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보니까 82,500원에 70%세요. 82,500원이다. 그러면 지금 이분도 70%라는 비중이 뭐 그나마 삼성전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가격 단가는 조금 상당히 이 높게 좀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격 매력이 지금 없고 그러면 과감하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대형 종목인데 손절 타이밍도 좀 놓치셨고요. 그러면 저라면 삼성전자 지금 대형 종목들은 좀 버티는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에 신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이번에 240조 원 삼성그룹 전체가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도체인데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50% 정도 투자하셨다는 걸 베팅하신 거 보면 단타로 보신 거거든요. 사실 일가격에 들어오신 거는 삼성전자를. 그리고 이제 물리셔서 손절을 못 하셨는데 여기서 가격 못 올라갔다고 던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어차피 실적을 지금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 조정이 좀 내려왔고 그런데 미국장을 보면 3조 5천억 투자 2차 투자 인프라 투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도 신고점이 나오고 다시 어제 물론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올라가고 제약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에 국내 반도체 업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시세가 세게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손절 좋은 종목 우량주인데 자꾸 손절하는 거는 저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종목을 삼성전자라면 삼성전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미 손절 타이밍은 놓치셨지만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더 사기는 어려우세요. 50%니까. 물론 매매를 잘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더 한번 단기로라도 붙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미 82,500원에 50%를 사신 상태에서 이거라는 건 매매를 아직 잘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종목 상담을 하신 경우는 마음속으로 내가 이거 잘라야 되나? 이런 마음에서 사실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삼전이나 이런 어떤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의 미국장도 대형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서 올라왔고 한국도 어제 0.25 그저께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 그런데도 잘 지금 버텨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제 성장률이나 삼성전자의 실적이기 때문에 또 시스템 반도체가 어차피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 말고는 앞으로 4, 5년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지금 가격 빠졌으니까 이제 뭐 10만 원 간다, 10만 전자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결국에 한번 10만 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지금, 예. 오히려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사도 괜찮은 건가요? 네, 뭐 저도 개별적으로 지금 저희 다음 주에 개별 종목들 올라오면 좀 정리해서 삼성전자라든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손절 타이밍이나 뉴스 같은데 안 좋은 뉴스들 나올 때 이런 종목들 지금 조금씩 더 받아 이제 좀 더 모아가는 형태. 삼성전자는 매매는 안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기준에 맞춰서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나 LG전자나 IT 관련주들이 고점 대비 대부분 20-30% 빠져 있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IT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손절하고 싶지만 저는 오히려 다음 주에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면 거기서 수익 실현 일부 해서 삼성 이런 그러니까 IT 계열로 이동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신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 70%죠. 네. 좀 버티셔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홀딩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IT주들 중에 낙폭 과대주는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SK케미칼입니다. 매수가는 31만 9,500원이고요. 이분도 보유 비중이 높으십니다. 70% 들고 계신데요. SK케미칼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 급등과 함께 덩달아서 상승을 했었는데 요즘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SK케미칼은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네. 물론 제가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을 할 때 큰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혹시 사골국물 끓여보신 적 있나요? 먹어본 적은 있는데 끓이진 않았네요. 이제 네. 엄마가 아니시니까 아직 엄마는 사골국물을 항상 끓여주십니다. 한 일주일을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끓이고 예. 끓여서. 그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인데 사골국물 끓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안이든 뭐든 이제 뼈를 갖고 와서 처음에 고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거는 아버지도 안 주고 자식들 주시죠. 저 아버지가 들으시면 서운하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려요 이제. 그래서 우리면 두 번째 거는 약간 좀 별로 맛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종목도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우려 먹고 뼛속까지 우려 먹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SK케미칼. 작년 여름 한 7월경에 얼마였습니까? 이 주식이. 올라서 10만 원이에요. 바닥권에 있을 때는 4만 원이었고 그 전에 훨씬 아래가 코로나 전에부터. 그런데 그 주식이 지금 45만 원까지 얼마 전에 46만 7천 원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즉 1000%가 넘게 났어요. 개별 종목이 아니잖아요. 물론 잡주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그럴 수 있는데 SK그룹에서 이제 처음에는 백신주로서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뭡니까? 이 세계 최초로 이 회사가 이제 땡크로리를 중심으로 한 대량 백신 생산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SK케미칼이. 그리고 인공투석이라든가 안동공장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꽤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미 1,000억 투자한 사람은 1조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500억, 1,000억 이렇게 투자한 펀드들은 지금 그런 것이 1조 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5천억 정도 정리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5천억을 정리하고 싶을까요? 더 사고 싶을까요? 1,000억이 있는데 1조 원이 됐어요. 5천억은 정리했어요. 5천억이 남아있다고 봐요. 그럼 그 5천억을 정리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팔았던 5천억을 다시 진입하고 싶을까요? 기회가 됐을 때 자꾸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그리고 제2의 SK케미칼로 가면 되겠죠. 큰 돈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10년에 이런 종목 하나만 잘 맞으면 돼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 백신이지만 흐름은 어떨까요? 다른 형태로 돈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걸 가질 수는 있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큰 사이클이 지나간 거 사골국물처럼 10번, 5번 우려먹은 거 아무리 산삼이라도 한 번 우리고 두 번 우리면 그 약효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몇 번 우려먹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웬만한 종목은 여기서 그냥 무너집니다. 1000% 나면.
이 주식은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온 거다가 결국은 지금 이번에 델타 변이 때문에 좀 올라왔다가 또 이 마지막 매도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런 종목은 일단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난 반등을 먹지 않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31만 9천 원이니까 엊그저께 반등 나올 때 딱 걸리신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여기 30 반등 나올 때 상투에서. 호재 나올 때 급등 나올 때. 급등주 따라잡기나 심리적으로 뉴스를 보고 따라본 분이거든요. 심리 게임에서 이미 지셨고 그리고 또 추격 매수하셨고 남들이 이미 다 한 대에서 뒤늦게 들어가신 거죠. 아파트로 따지면 이미 신도시에서 떴다방에서 다 두 번, 세 번 물량 돌린 다음에 마지막 상투에 피를 사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좋지 않은 케이스, 물론 장기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 매력도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과감하게 매도하셔야 돼요. 전량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골 국물에 비유를 해주시면서 SK케미칼 마지막 매도 기회도 지났을 수 있다. 과감하게 또 냉정하게 손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KG모빌리언스입니다. 매수가는 1,900원이고요.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꽤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있어요. 다시 전고점 13,8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KG 모빌리언스는 저도 지금 이런 주식류에 앞으로 관심이 많이 좀 쏠릴 걸로 보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 화두는 성장주의 화두는 이슈가 좀 건너가고 있죠. 2차 전지에서 이제 수소 쪽으로 에너지가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서 이제 그쪽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도 치료 백신 진단 키트에서 백신으로 그리고 백신에서 이제 치료제로 이런 패턴들이 종목들이 건너가고 있고 IT도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메타버스로 이렇게 좀 건너가고 있죠. 트렌드라기보다는 기술의 진보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 뭘로 보십니까? 텔레비전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핸드폰이요. PC도 옛날에 PC로 봤지만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세요. 저도 유튜브로 보거든요. 집에 텔레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런 것처럼 이게 바뀌잖아요. 기술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자, KG 모빌리언스는 그런 면에서 지금 타이밍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더 있다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다행히 이분은 보니까 1,900원에 10% 사셨는데요.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KG 모빌리언스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적이 역사적으로 없었죠. 그렇죠? 이때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이렇게 터졌었는데 역사적으로 작년도 한 6월 달이네요. 주가 6월 23일인가 6월 6.25 전후로 해서 13,000원. 코로나 때 3,000원짜리였지만 뭐 큰 의미 없죠. 왜냐하면 그 전에 여기서 5, 6,000원대 겨우 100%밖에 못 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이제 9,000원 전후인데 차트는 역배열이 됐기 때문에 차트를 보신다면 좀 사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겨우 3,800억밖에 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반면에 KG 모빌리언스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그리고 매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꽤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잠깐 이 부분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만 2021년 6월 달 매출액 1,500억에 그러니까 상반기죠. 영업이익 250억, 당기순이익 200억. 작년도엔 어땠나요? 450억에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225억. 벌써 상반기인데 최근 3년 내 최대 당기순이익이 나왔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질적 개선도. 현재 주가는 경험적으로 본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렇고 꽤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은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보다는 떨어질 때 조금씩 모아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10%니까요. 한 5% 정도 만약에 9,500원 깨진다면 그러면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냥 뭐 10% 정도 갖고 있다가 확인하고 다시 또 5% 정도 붙는 전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입니다. 네, 처음으로 추가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종목 고민 정말 냉철하게 또 냉정한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좋은 이야기가 아닌 내 종목의 진짜 상황 그리고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세한 참여 방법은 신윤아 캐스터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고처 5부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6676-013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참여하셔서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방송이 짧아 아쉬울 분들을 위해 박한샘 파트너가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12시부터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투자에 필요한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고처 5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주 주말 아침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국고처 5부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레디팩트요. 네, 매드 벡터 들고 계시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58,200원이고 네. 20%요. 58,200원에 20% 들고 예, 계십니다. 예. 이 종목 6만 원대.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쭉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8,200.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68,200원 잘못했네요. 68,000원에 사셨나요? 200원. 예. 68,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럼 지금 조금 손실 중인 상황이신데요. 어떤 예.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이것이 올라갈 수 있을까 싶었어요.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손실 중인 상황인데요. 다시 매수가를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보면 뭐 68,200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성이 방향성이 좀 흔들릴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또 투매도 하고 추격 매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복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개별 종목 특징상 내려갈 때는 더 팔고 싶고 올라갈 때는 막 더 따라 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한 것이 개별 종목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이 잠깐 한번 이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무서운 주식이죠. 이런 주식이 왜 그러냐면 2021년도 6월 달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없어요. 진짜 매출액이 0인 거예요? 예. 그리고 당기 영업이익만 마이너스 138억.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0억. 형태죠. 근데 작년도도 매출액은 없고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까지 영업이익이 적자면은 코스닥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상장 특례로 이런 회사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기술 특례나 어떤 이런 부분으로 상장된 회사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임상 3상이라든가 임상하고 있는 부분 혹은 벤처 기업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 매출액이 없지만 로얄티를 받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장이 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이제 심사를 3년이면은 이제 상장 폐지 심사 여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뭐 HLB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시가총액이 뭐 4조, 5조인데 불구하고 그러면 매드팩토도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고용암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임상 이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후보 물질 10,000개 중에서 한 300개 정도가 임상 3상, 그 중에서 100개에서 한 이 정도 30개가 임상 2상,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5개나 10개가 임상 3상,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는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이상까지는 사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상 3상부터 큰 돈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매드팩토가 그런 부분들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종목도 이미 그런 기대감이 10,000원, 20,000원에서부터 형성돼서 13만 4천 원. 이미 1000%의 실적이 수익률이 한번 나왔잖아요. 이렇게 작년도에 1000% 수익이 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이제 이 가격인데 네, 지금 다행히 68,000원이라고 뭐 높을 수도 있지만 테크니컬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한번 75,000원이나 8만 원 전후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사신 게 아니라 사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절반 정도 되는 로또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로또 1등은 68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지금처럼 매출액이 아예 없는 회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임상 2상 정도밖에 못 왔고 기술 특례고 그러면 확률이 대략 한 50% 정도 되는데 300%, 500% 나올 수 있는 많으면 1000% 나올 수 있는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되거나 1억 투자해서 1, 20억 되는 굉장히 50% 정도 되는 확률 높은 로또를 사신 거예요. 근데 로또를 높은 가격에 사신 거죠. 땅바닥에 사신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가격에 다행히 이런 데서 물리신 게 아니라 지금 다행히 이제 내릴 만큼 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주식이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이런 경우 차트를 보는 게 좀 낫습니다. 차라리. 거래량이 전혀 없죠. 주가는 계속 10% 떨어지고 20% 떨어지고 30% 떨어지고 고점 대비 40% 떨어지고 반토막이 나고 60%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팔 사람 다 팔았고 가격 불문하고 그냥 다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수가 반등을 넘어서서 이제 종합이 재상승 바람으로 갈 때는 사람들이 또 확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다행히 68,000원인데 75,000원 정도까지도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만 원 전후에서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나는 버텨보겠다. 뭐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도 괜찮은 회사이긴 맞지만 그래도 한번 좀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반등 시 좀 매도 전략입니다. 네, 반등을 한다면 7만 원 선에서 매도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아이고, 예, 솔브레인 홀딩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가 61,350원에 네. 저기 한 40% 돼요. 61,350원에 40% 들고 계십니다. 예. 이 종목 굉장히 손실이 크신데 목소리는 굉장히 밝으세요. 아우, 아우,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통화를 해주셔갖고,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갖고. 네, 아무래도 작년 예. 급등했을 때 사셨나 봐요. 예. 네, 너무 고점에 사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 예. 손실이 꽤 크신 상황입니다. 비중도 그렇다고 작지 않은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네, 이거 보니까 뭐 비중이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예, 40%요. 네. 이거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이 아니라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세요, 그렇죠? 61,300원이시면은 회사 분할 전후로 사신 거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회사를 분할하기 전에 잠깐 마지막 막차 타셨다가 여기 잠깐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이제 홀딩스하고 그리고 솔브레인으로 분할이 되죠. 원래 사업부였던 솔브레인 쪽은 신규 분사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회사는 솔브레인 홀딩스라고 명맥이 이어져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 분할 전에 이 가격이 보니까 이제 25,000원 전후였고 2019년도에 그 가격이 분할하고 나서 거래 정지됐을 때가 회사 분할 전에 이제 거래 정지됐을 때 44,000원. 그리고 나서 분할 막 하고 첫날에 상장됐을 때가 이제 여기 6만 원이네요. 그렇죠? 거래 정지됐다가 6만 원에서 잠깐 77,000원.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때 사셨든지 급등 나왔을 때 나오기 전날 사셨다가 잠깐 수익 보고 아마 저기 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런 주식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솔브레인을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솔브레인이 이런 게 이제 회사가 분할됐을 때는 솔브레인 회사가 참 괜찮은 회사거든요. 근데 이미 한번 해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세적인 건 없지만 수익이 났을 때 이제 앞으로 배당이라든가 이런 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걸 배당을 홀딩스가 가져가겠죠. 근데 홀딩스 주식은 계속 지금 이제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런데 시간이 되면 이런 주식은 또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꽤 매력적인 거고 천천히 이렇게 매집해 놓기에는 괜찮은 주식인데, 문제는 시간을 단순히 뭐 1, 2개월이 아니라 3년 이렇게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올 때 사는 주식이 아니라 사실 떨어지는 걸 코로나나 이런 때처럼 한번 폭락이 나왔을 때, 아니면 단기적인 주가가 지난주처럼 빠졌을 때, 이런 걸 즐겨가면서 천천히 사주는 주식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견디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자르고 어디 건너가시는 것도 좀 어렵고, 이럴 때 저는 저의 비유를 들자면 저는 손절합니다. 과감하게요. 예, 왜냐하면 주식은 50% 70% 빠졌다고 해갖고 회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올라올 거는 같아요. 기술적 반등으로.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뭐 4만 원이나 4만 한 2천 원 정도의 전후로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왜 손절을 못 하시냐면, 내가 과연 이걸 손절하고 나서 다른 쪽에 가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없을 때는 그걸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미 50% 손실이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계셨지만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아주 장기로 갖고 가가면서 지금 40%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가격이 떨어지면 회사는 없어질 회사도 아니고 좋은 회사니까 내가 10% 정도 더 산다. 이런 3만 원 미만으로 만약에 내려오면, 그래 장기로 생각하고 플랜을,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까짓 거면 나 이거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그러면 좀 계속 굴려가면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가격에 매수하신 거 하며 61,350원에 매수하신 거 하며 또 비중이 40%라는 높은 비중이는 거 하며, 이런 거 봤을 때는 손절하시는 거는 단타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서 수익 내는 거는 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장기 플랜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기다리셨다가 만에 하나 3만 원 깨지면 한 10% 더 산다. 장기다 3년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거기 상태에서 또 쉽게 빠져나오시기도 어려울 거예요. 장기 플랜으로 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좀 묻어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유 전략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시죠. 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 긍정적인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장기와 단기 두 가지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 하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신가요? 하이비전 시스템 네, 매수 가구 비중도 알려주세요. 19,706원에 20% 갖고 있는데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19,706원에 20%. 조금 물타기를 하셨나 봐요. 아니요, 40%를 사가지고 그 가격에 아, 네. 40%를 사갖고 이번 장에 거래량하고 싫고 막 떨어지길래 나중에 다시 반등하길래 17,850원에 며칠 전에 20%를 손절을 했어요. 네. 하고 나머지 20%를 갖고 있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 지금 다시 또 그 금액을 갖고 있으니까 또 다시 타가지고 들어가서 이 단가를 좀 줄일까 해가지고 상담 한번 드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하이비전 시스템 잘 올라오던 주가가 8월 중순쯤에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략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략을 실행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잠깐 여기 실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죠. 이제 이 실적이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8월 17일 날 전후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업데이트들이 아직 HTS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숫자 불편하시더라도 숫자로 보겠습니다.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고요. 매출액 일시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890억 나왔네 2, 4분기에. 그래서 1, 4분기에는 105억밖에 안 됐었죠. 그런데 지금 1, 4분기, 2, 4분기 다 합쳐갖고 1,004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7배가 갑자기 늘어난 형태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1, 4분기 대비. 작년도는 상반기에 620억인데 작년도 2, 4분기에는 370억이었고 그럼 이번 연도 거의 900억 가까운 890억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이번 연도 1, 4분기 대비도 그렇고 작년도의 대비도 그렇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일시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225억이에요. 900억 가까운 것에서 225억이라고 보면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데 이 225억이라는 영업이익률이 작년도 상반기에 1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2000%가 넘는 영업이익이 성장한 거예요. 1, 4분기에는 적자였네요. 보니까 220억인데 상반기 누적이 200억인 거 보니까 1, 4분기 20억 적자였던 주식이잖아요. 당기순이익도 190억이고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24억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면은 경이적인 실적인 거는 맞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견 있는 사람은 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 발표한 8월 17일 전후로 해서 일대 실적 발표했죠. 실적 발표해놓고 장대 음봉으로 그냥 이거 완전히 뭐 이렇게 너 한번 죽어봐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옳다구나 잘 걸렸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다 대고 실적 발표해놓고 대량으로 주식을 때려버렸잖아요. 거래량도 굉장히 세게 올라왔고 그리고 이 가격이 종합주가지수 대비 지난번에 3,000포인트 깨졌을 때에서 13,000원에서 이렇게 21,000원까지 한 70% 정도 수익 나고 밀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준비된 거잖아요. 사전에 정보를 갖고 있다가 샀다가 호실적 발표해놓고 쏟아부린 케이스. 굉장히 질적으로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여기서 팔은 물량들이 만약에 다 2만 원에 다 팔았던 지금 겨우 20% 빠진 상태에서 그 주식을 다시 받아줄 요량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잔인하게 또 주가도 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땅바닥에서 긁어가는 형태 자기들은 다시 또 그래서 전형적인 세력주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좋은 실적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가의 상투에서 전혀 꼭대기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 반영되지 않은 케이스, 연장 파동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 좋은 호재를 터뜨려 놓고 때려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실적은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고 은혜잖아요. 은혜롭게 내려왔는데 그 은혜를 주가 HTS 기술적 차트는 원수로 갚아버린 케이스. 그런 케이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로 웃어줬잖아요. 애기 얼굴처럼. 근데 그거에 대고 차트를 보시면 음봉 3개를 때린 걸 보면 침 뱉어버린 거거든요. 정말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주식은 철저하게 악재 나왔을 때 사는 주식이에요. 네, 뉴스로. 그걸 역이용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세력주의 단면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일단 매매로 테크니컬적으로 접근하는 거에서 봤을 때도 좀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매도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역시나 하이비전 시스템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국고청 5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전화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전화 02-6676-0135번, 문자샵 8181번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자 종목은 HLB입니다. 매수가는 5만 원에 비중은 40% 들고 계십니다. 3만 원 밑까지도 내려갔던 주가가 최근 급등하면서 이제 매수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1년째 보유 중이라고 하세요. 목표가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잠깐 HLB 보기 전에 네.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상담해 주신 분은 되게 어렵게 전화 상담하셔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너무 단호하게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거를 경험해 본, 그러니까 이제 이쪽 돌아가는 시스템, 소위 세력주라든가 저런 걸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너무 제 관점에서만 내가 또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돼서 한 얘기예요. 네. 그 종목이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그래서 아까 저기 하신 분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셨더라도 진짜 저런 주식은 좀 또 누를 때는 잔인하게 누르거든요. 그리고 밟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손절할 때 자기네들은 거기서 다시 또 걷어가는,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개미들 등골 빼먹는 그런 종목들의 패턴들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돼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 종목에 대해서 안 좋다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HLB는 50%신데 5만 원이네요. 이거 네. 5만 원인데 많이 단적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1년 갖고 계셨다 그랬는데 한번 기다려 보시죠.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이제 지난주에 한번 제가 코스닥에 있는 대형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주가 폭락했을 때. 왜냐면 바이오주들이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토요일 날 방송에서 했을 때 뭐 당연히 셀트리온 같은 종목 상담이 나와줘야 된다 그랬는데, HLB를 한번 쭉 보면은 한번 잠깐 볼까요? 네. 회사 어때요? 적자죠. 2016년도 마이너스 398억, 매출액 160억인데 마이너스 400억 적자예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더 커요. 당연하죠. 영업이익이 398억 적자니까 거기서 또 어찌됐든 돈 벌어온 건 없지만 이것저것 뭐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거 보면 버는 거 없어서 세금은 안 내더라도 500억 적자입니다. 400억에서 800억, 800억에서 500억, 매출액은 560억 찍고 이번 연도에 겨우 160억이니까 작년도를 넘어서긴 어렵겠죠. 그런데 주가는 적자폭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는 신기하게 35,000원 찍고 올라와요. 자, 이런 경우에 주식은 모든 정보보다 사실 앞서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회사도 지금 3년 연속 적자니까 이제 연말 되면 상장 폐지 심사를 내년도에는 받아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장 폐지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무슨 수를 써야 될까요? 수를 쓰겠죠. 네. 네. 왜냐 시가총액이 5조 6천억이에요. 매출액 150억짜리 회사인데 많으면 500억인데 매출액의 100배가 지금 시가총액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PBR 같은 거 있지만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회사가 돈을 못 벌어오는데 아무 의미 없죠. 기술 이전료라든가 이런 것만 현재 이제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조 6천억, 6조 원짜리니까 저 500억 적자 난 것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서 1%짜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500억 적자인데 어딘가에서 500억 흑자 나는 회사만 만들어 오면 되잖아요. 내 지분의 10%만 팔아도 5천억이에요. 5천억이면 그럼 2, 3천억짜리 회사 같은 거 하나 인수해서 네. 그 회사에서 500억 정도 수익 나는 거를 하나 인수하면 연결 손익 계산표니까 회사가 적자 탈출이겠네요. 시간이 몇 개월 남았어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한 거 가지고 4월 15일 날 정도 연말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제 2021년도. 그러면은 어찌됐든 시간은 지금 4개월, 4개월 만에 근데 가능할까요? 4개월 만에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를 했고 도장 찍기 일보 직전이니까 주식이 올라오는 거겠죠. 네. 뭐 겨우 500억이면 시가총액이 1%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대주주가 지금 적어도 10% 20%씩 주식들을 갖고 있으실 텐데 1조 원짜리 2조 원짜리 판돈인데 겨우 500억 때문에 이걸 놓치겠습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걸 매출액을 일으켜서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러면 적자인 회사가 갑자기 흑자로 바뀌겠죠. 회사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올라가겠죠. 네, 올라오겠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미 주식을 미리 사놨다가 거기서 나오는 차익만 갖고도 저런 회사 5개, 10개는 살 수 있겠네요. 어차피 저런 회사를 필요해요. 이런 회사는. 왜? 회사가는 덩치는 크지. 그러면 저런 부분에 맞는 어떤 조직을 갖춰나가야 되고 앞으로 생산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야 되는데 지금 기술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런 회사를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HLB는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어떤 거냐. 카카오뱅크처럼 매출액은 하나도 없었지만 어떤 좋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좋은 밀가루를 갖고 파스타도 만들고 라면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암제도 만들고 췌장암 약도 만들고 피부암 약도 만들고 그런 어떤 좋은 파운데이션 약물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기술 이전료를 그때 이제 1조 원씩 받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HLB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버티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조금 공격적으로 본다면 이미 타이밍을 좀 지나갔지만 더 매수할 타이밍도 있었지 않았을까. 지난주 같은 경우. 지금은 버티셔야 돼요.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일단은 뉴스 나와야 되겠죠. 이제 흑자 발표 혹은 회사 인수 발표. 그때 뭐 7만 5천 원이든 7만 원이든 8만 원이든 그게 나왔을 때는 일단 한번 때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고. 그래서 적자는 탈출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큰 돈을 시가총액 6조 원짜리인데 겨우 500억 때문에 놓칠 수가 없잖아요. 1%. 그러면 답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주식을 꼭 이 주식이 실적도 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큰 관점에서 한번 잘 보면 그게 또 주식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입니다.